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렇게 또 새벽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은 덥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멘탈 관리 잘 해가지고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은 뭐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또 여러분의 또 밑거름이 될 겁니다.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오늘은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갑자기 뭐 반말 논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고요. 하여튼 인간관계 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 받아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 사람만의 그 정해놓은 선이 있고요. 이 몇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 상대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그대로 이제 손절을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언제든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일부러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좋은 사람을 찾는 일보다 못된 사람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라고 합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긴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칼 같은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마냥 착해 보이고 다 맞춰주는 것 같아 이제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계속 상대방을 살피고요. 마음에는 정해놓은 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인드의 장점은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으며 관계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는 건데, 인간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다고 어울릴 수 없는 관계를 애매하게 질질 끌고 가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된다고 하죠.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으로 쉽게 바뀌지 않고요. 스스로 깨달을 때만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잘못은 실수일 수 있지만 똑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이 3번 반복됐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 습관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혀가는 것보다는 좁혀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선을 정해놓고요. 여러분과 결이 맞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한번 보내도록 해보세요. 그게 오히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플과 엔비디아 관계 한번 잠시 볼까요? 전 세계 AI 반도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제국에 균열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유럽연합에서 반독점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애플이 올해 10월에 선보일 AI 서비스에서 엔비디아 대신에 구글의 AI 반도체, 구글 것인가 봐요. 구글의 AI 반도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자사 리서치 블로그에 애플 인텔리전스 파운데이션 언어 모델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개를 했는데, 이 논문에서 애플은 지난 6월에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공개한 AFM의 자세한 구조를 밝혔습니다. 특히 서비스 기반이 되는 AFM 모델을 클라우드 TPU 클러스터에서 학습시켰다고 명시를 했네요. 이 TPU는 구글이 2010년에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AI 학습하고 추론용 반도체인데 이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발표로 애플이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모두에서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지금까지 챗GPT를 비롯해서 유명 AI 모델들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GPU로 학습해온 점과는 대조적이라고 하죠. 애플은 지난 6월에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작동되는 애플 클라우드 컴퓨터에 자신들이 직접 설계한 M 시리즈 반도체를 사용한다면서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죠. 세계 최대 테크 기업이죠. 애플이 엔비디아랑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70%에 달하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애플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구글 TPU가 유력한 그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구글의 TPU는 그 구글의 자체 AI인 제미나이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 하락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주요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을 합니다.
시장에서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3.43% 하락해가지고 19만 원대 깨졌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이잖아요. 반도체 장비 업체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로 전일 종가 대비 6.33%나 급락을 합니다. 삼성은 0.25% 빠졌죠. 삼성은 뭐 덜 빠진 겁니다. 결국은 별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랑 연합군이 아니기 때문에 덜 영향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뉴스가 또 하나 있네요. 보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 3.0, 디지털 경제 3.0의 핵심은 하드웨어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랑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축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플랫폼이다. 이 반도체가 디지털 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심장이라면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를 리드하는 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죠. 디지털 경제를 한 단계 진화시킨 생성형 AI 하드웨어는 HBM, GPU, AI 가속기 등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AI 모델 개발 프로그램과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어요. 특히 디지털 생태계 중심에는 빅테크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2000년대 이후로 이제 디지털 경제 발전 관계 급성장한 알파벳하고 아마존하고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하여튼 축적된 그런 기술력하고 자본, 뭐 인력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AI 시대에도 현재 주인공으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이들 기업 보니까 전 세계 시총 상위 순위를 휩쓸죠. 29일 종가 기준 보니까 애플이 3조 3,465억 달러, MS가 3조 1,716억 달러, 현재 1, 2위 다툼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2조 7,451억 달러 3위죠. 알파벳이 2조 969억 달러, 그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도 1조 9천억, 그리고 1조 1,800억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8조 1,700억, 카카오는 17조 2,900억 정도 돼요. 이렇게 네이버랑 카카오가 글로벌 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는 아직까지 체급에서 밀려요. 한참 밀리지. 한참 밀립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 시대에 K 플랫폼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 세계 90% 이상을 미국과 중국이 장악한 디지털 시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국 플랫폼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요. AI가 막대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정보와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그 토대가 되는 플랫폼은 이 서버린 A, 즉 AI 주권의 보루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자체 초거대 AI죠. 하이퍼클로버 X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AI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LLM보다 소형 언어 모델을 최적화하는 최적화 AI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다만 국내 플랫폼 기업은 그 해외 빅테크 기업의 투자 규모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오픈 AI가 그 AI 개발에 7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운 것과 달리 네이버의 투자 규모는 7억 달러밖에 안 돼요. 네이버랑 카카오는 무한 패권 경쟁 체제로 돌입한 AI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전략으로 동맹을 택했는데, 그 네이버는 인텔, 엔비디아, 시스코 등과 협업 관계를 맺었고, 세계적인 AI 관련 기업이 플랫폼인 네이버를 주목하는 이유가 AI 분야에서 학습 가치가 있는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플랫폼이기 때문이겠죠. 플랫폼 기업이 AI 분야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그 플랫폼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AI 상패가 결국 데이터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플랫폼 기업이 관심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나 인텔, 삼성전자 등은 주로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그 AI를 개발하려면은 하드웨어랑 에너지를 잘 확보해야 하고, 하드웨어 쪽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플랫폼의 장점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 많은 빅테크들이 합종 연행 동맹을 하고 있지만 이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은 AI 동맹을 맺을 만한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이버는 빅테크와의 동맹 외에도 자체적으로 AI 스타트업을 키우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네이버는 자체 투자사죠. D2SF를 통해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AI의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집중합니다. 특히 인프라부터 데이터 모델, 그리고 알고리즘, 애플리케이션까지
AI 관련 전 가치 사슬에 걸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죠. 지난해 기준으로 보니까 AI 포트폴리오사 전체 기업 가치만 해도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이버는 올해 더 적극적으로 AI 기술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전 산업에 빠르게 침투 중이고 이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네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AI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등장하는 그 기회 시장을 찾으려면은 탐색하고 투자, 시너지 창출이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분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이버 주가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상태가 어떻다는 거. 비실비실 되면은 그대로 이제 박살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한종희 부회장입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을 이끌고 있냐? 디바이스 경험 그 파트 쪽을 이끌고 있는데 인도에 갔다. 인도 출장길에 갔고요. 지난 3월 인도를 방문한 지 이제 4개월 만이네요. 뉴스룸을 통해서 한 부회장이 인도 노이다 공장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죠. 그리고 노이다 공장은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최대 시설 중 하나라고 하나일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삼성은 노이다 공장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냉장고 등을 생산하는데 삼성은 1995년 인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해가지고 이 노이다와 첸나이에서 생산법인을 가동하고 R&D 센터 5곳과 디자인 센터 1곳도 운영 중입니다. 한 부회장은 인도 R&D 역량을 치켜 세웁니다. A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젊고 진취적인 엔지니어가 인도의 R&D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하죠. 최근에 삼성은 인도 시장에 공을 들입니다. 한 부회장은 올해에만 인도를 2번 찾았죠. 지난 3월에는 뭄바이에 마련된 삼성 BKC 매장을 직접 둘러봤어요. 이재용 회장도 지난 13일에 뭄바이에서 IT 시장을 좀 살펴보고 임직원 간담회 진행해요. 그리고 승부근성과 절박함으로 역사를 만들자고 소리쳤어요. 삼성은 인도 현지에서 18,000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네요. 소매점은 한 20만 개 정도 넘고 AS 센터도 한 3,000여 개 된답니다. 95년 진출 당시에 매출액이 6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한 1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인도 최대 전자기업으로 거듭났죠. 스마트폰,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이 인도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정부의 그 메이크 인 인디아 전략에 맞춰가지고 연구 생산 시설을 갖추고 인도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이죠. 인도에서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